해피타 코리아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으로부터 2020년 4월 21일 화요일 저녁 해피타 코리아 방송을 시작합니다. 대한민국은 지금 4월 20일 수요일 오후입니다. 우리 유타 교민 여러분 오늘 하루 잘 보내셨습니까? 늦은 밤입니다. 제 방송을 시청하시면서 편안한 밤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미국에는 담이 없죠. 있는 집도 있습니다. 물론 개를 키우면 대부분 담이 있죠. 그러나 담이 없는데 담이 없다고 해서 이웃과 가깝게 지내십니까? 그건 아니죠. 어떤 미국인이 그렇게 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미국에서 에어컨이 생기면서부터 여름에 사람들을 볼 수가 없어졌네. 그리고 TV가 많이 보급되면서부터 옆집과 거래가 왕래가 없어졌네. 그러길래 제가 또 말씀드렸습니다. 착오가 생기고 자동문이 있으면서 장봐 왔어도 바로 집으로 쑥 들어가고 이웃을 볼 수가 없지 않습니까? 하면서 같이 얘기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뭐 집에서 나갈 때 착오를 통해서 나가서 출근하고 학교 가죠. 그리고 또 착오를 통해서 들어오죠. 이웃을 만날 기회가 없습니다. 여름에도 덥다고 한국 같으면은 또 뭐 시골 같으면은 나무 그늘에서 더위를 식힐 텐데 지금 미국에서 다 집안에서 에어컨을 빵빵하게 켜놓고 집에 계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웃을 볼 기회도 없죠. 그러나 집이 있어서 잔디를 관리하게 되면은 잔디를 깎다가 지나가는 이웃을 가끔은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뭐 걸어 다니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런데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덕분에 제가 덕분에라고 얘기합니다. 이웃과 가까워지는 새로운 풍속도가 생겨나고 있습니다. 저는 원래 어딜 가든지 간에 이웃과 잘 지내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합니다. 서울에 있을 때도 이사 가는 곳마다 떡을 해서 제가 아파트 집은 다 20층까지 다 돌렸습니다. 미국에 와서도 그 비슷하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저희 아내가 그저께 김밥을 만들어서 앞집, 옆집을 돌렸습니다. 그런데 돌아왔습니다. 어떻게 돌아올까요? 어제는 앞집에서 호박이 아니야. 복숭아 파이를 만들어서 갖고 오셨습니다. 오늘은 옆집에서 빵을 만들어서 제가 빵 좋아하거든요. 갖고 오셨습니다. 여러분이 사시는 이웃은 어떻습니까? 코로나 바이러스가 물러갈 때까지 집에 있는 것만 우리가 탓할 것이 아니라 이런 기회에 이웃과 더 친해보는 방법도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제가 어제 방송하면서 군가를 조금 읽었죠? 노래는 하지 못하고 저는 노래 못합니다. 샤워하면서도 노래하지 않습니다. 근데 그 군가 어디서 나왔느냐고 누가 저에게 질문했습니다. 바로 국방부에서 발행한 이 군가집에서 제가 군대 생활할 때 1981년도 이 군가집에서 난 군가였습니다. 여러분 인구조사 다 하셨습니까? 4월 1일은 인구조사하는 해입니다. 인구조사하는 달입니다. 그리고 미국에서는 연방 헌법에 따라서 매 10년마다 인구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코로나 바이러스로 말미암아 인구조사 기간을 좀 늘렸습니다. 미국 연방 상무국에서는 인구조사를 관장하고 있는데요. 금년 10월 31일까지 연장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기다릴 필요는 없습니다. 이미 하신 분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이 컴퓨터에 접속하셔서 하신다면 10분이면 충분히 완료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엽서를 받으신 분 또는 또 편지를 받으신 분 편지에 보면요. 엽서에 보면 여기에 고유 번호가 있습니다. 성함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엽서는 인구조사는 정확히 말씀드리면 인구 및 주택조사이기 때문에 주소지로 배달됩니다. 혹시 이것을 분실했다 할지라도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컴퓨터를 갖고 계신다면 My 2020 census my하고 2020 census.gov으로 접속하셔서 한국어를 선택해서 한국어로 완료할 수도 있습니다. 가족 사항을 입력하시면 완료가 되는데 한국어 안내도 있습니다. 그리고 상단에 한국어를 선택하시면 또 쉽게 한국어로 할 수도 있습니다. 한 분도 빠짐없이 인구조사를 맞춰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혹시 인구조사에 대해서 도움이 필요하시면 유타 한인회 또는 저에게 전화 주시면 제가 친절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인구조사를 통해서 미국 내 한국 인구가 얼마인지 특히 우리가 살고 있는 유타에 항상 6,000명이다 7,000명이다 하는데 정확한 한인 인구를 파악할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유학생, 주재원 그리고 단기 방문객들도 포함해서 신고하셔야 됩니다.
신분에 관계없습니다. 4월 1일 현재로 유타에 사셨는 분이면 지금 안 산다 할지라도 꼭 포함해서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린아이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인구조사는 많은 정책을 결정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가장 큰 것은 연방 하원의원 수를 결정하는 데, 의석을 결정하는 데 도움이 되죠. 이 인구조사에 따라서 연방 하원 의석이 늘었다가 줄었다가 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연방 정부에, 유타 정부에 보내는 예산 책정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오는 4월 25일 토요일은 공화당 전당대회가 열리는 날입니다. 예년 같으면요, 다운타운에 있는 솔트 밸리스 컨벤션 센터나 또 웨스트밸리에 있는 매브릭 센터, 여기는 2018년 2년 전에 전당대회가 열린 곳입니다. 아니면 샌디에는 마운트 아메리카 엑스포에서 성대하게 전당대회가 열립니다. 각 선거에 나간 후보들이 오고 아주 요란합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그렇게 전당대회를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대의원들은 컴퓨터를 통해서 온라인으로 투표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이 후보자들은 어떻게 이 투표 유세를 합니까? 아시다시피 미국은 대선에 있어서도 유세하는 것을 아마 여러분들이 볼 기회가 많지 않을 겁니다. 첫째는 한국과 다르게 이런 현수막이 없습니다. 한국은 정당 소속과 기호와 함께 이름이 들어가죠. 그리고 선거철이 가까워지면은 주요 길목에 트럭을 개조한 유세차를 타고 로고송을 틀면서 후보자나 후보자 배우자나 또 운동원들이 1번, 2번 하면서 춤을 추면서 율동을 하면서 선거운동을 합니다. 그러나 미국에 그거 없습니다. 그렇지만 유권자들의 표심을 잡기 위해서 지금도 이 후보자들은 열심히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SNS를 통해서 하죠. 전화를 통해서, 문자를 통해서, 또는 타운홀 미팅을 통해서. 타운홀 미팅도 지금은 못합니다. 평소 같으면 도서관이나 공원 같은 데를 빌려서 핫도그나 음료수를 준비하고 유권자들 만나죠. 그러나 지금은 못합니다. 그러나 줌을 이용해서 영상으로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상당히 인기 있는 것이 뭔지 압니까? 예전에도 그렇게 했습니다만도 변함없이 인기 있는 것은 바로 우편물을 이용한 이 투표 활동, 선거 유세입니다. 제가 어제는요, 어느 주지사 후보로부터 이런 뭉치를 받았는데 그 안에는 앞치마와 장바구니가 있었습니다. 오늘 어떤 주지사 후보는 저한테 이런 걸 보내왔습니다. 보내왔는데 뭐냐면요, 어디 갔죠? 방금 있었는데 죄송합니다. 이거 방송 사고입니다. 여기 있습니다. 자, 이런 홍보물, 그죠? 홍보물이 많이 왔고, 그 다음에 여러 후보들이 보냅니다. 홍보물이 왔고, 그 다음에 그 봉투 안에요. 제가 이미 봉투를 꺼냈네요. 이런 것이 들어있습니다. 팝콘이 들어있습니다. 팝콘. 그 다음에 껌도 들어있습니다. 껌 뒤에는 물론 후보자의 명함도 있었고요. 그 다음에 빙고. 요즘 집에 있는 시간이 많으니까 빙고 게임 하라고요. 근데 빙고 게임 하는데 필요한 또 연필도 하나 들어있더라고. 여기 있네요. 몽땅 연필도 들어있고, 또 메모지도 들어있고, 사탕도 들어있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유권자, 지금 같은 경우는 이제 대의원들의 그 표심을 얻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공화당 대의원입니다. 그래서 4월 25일 날 온라인으로 한 표를 투표하게 되겠습니다. 근데요, 네거티브 투표라고 그러죠. 상대방을 막 비난한다든가 이런 거는 하지 않는데, 근데 제가 어제는 문자를 받았습니다. 근데 한꺼번에 20명에게 문자를 갔는데 제가 그 그룹에 포함되어 있었는데 어느 특정 후보 측에서 어느 특정 후보를, 또 다른 후보를 우리가 몰랐던 부분을 이렇게 막 들춰내서 검증해보라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아무튼 4월 25일 이 공화당 전당대회에서 선택을 받게 되면은 주지사 같은 경우는요, 이미 서명을 통해서 예비선거에 갈 자격을 얻은 세 분과 이번 전당대회에서 대의원들의 선택을 받는 2명, 그 5명이 6월 30일에 있을 예비선거에 이름을 올려서 본선에, 그 중에 한 분이 이제 선택을 받고 본선에 가게 되겠죠. 여러분, 어제 오늘
한국에 있는 친구나 친척들부터 카카오 메시지 많이 받으셨죠? 바로 북한의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뭐 중태다 또는 뭐 사망이다 이런 얘기였습니다. 미국의 CNN 방송이 국무성 소식 등을 인용해서 파전을 하면서 전 세계 언론들이 주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한국의 매체들도 대서특별하기 시작했고 그것을 본 여러분의 친구, 저희 친구들이 막 보냈습니다. 저도 받았는데요. 오늘 아침에 제가 한국 유튜브 방송을 통해서 들어본 결과는 사망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나 신변에 큰 일은 생긴 것은 틀림없다고 합니다. 뭐냐면은 며칠 전에가 4월 15일 북한에서 큰 명절입니다. 김일성 주석이 태어난 생일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북한에서는 태영절이라고 해서 매년 큰 행사가 열립니다. 김정은의 부친 김정일이가 그랬고 또 김정은도 취임하자마자 이 행사에 꼬박 참석을 했습니다. 근데 이 행사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은 것은 충분히 신변에 이상이 있다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는 합리적 추측이 가능한 것입니다. 그런데 북한의 여러분 평양에 여름은 유난히 덥다고 하는데 혹시 아십니까? 제가 이런 질문을요 누구에게 했더니 그렇게 대답했습니다. 그분은 북한은 전기 사정이 나빠서 에어컨이 없어 그래.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요 정답이 뭔지 알까? 북한에 태양이 둘이 있기 때문에 그럽니다. 근데 보통 제가 친구들 아프다고 하고 친구 부친이나 뭐 모친이나 가족이 뭐 불편하다고 하면은 제가 정말 안 됐네 쾌유를 빈다고 하는데 김정일 국무위원장이 아프다고 한 데는 왜 그런 마음이 하나도 안 들죠? 다음 뉴스입니다. 어제 미국 TV에 등장한 동양 여성을 혹시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뉴욕타임즈를 비롯한 미국의 언론 매체들이요. 이 여성에 대해서 대서특필을 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왜 그럴까요? 이분의 이름은 유미 호건입니다. 그렇습니다. 호건은 한국성이 아니죠. 유미 씨의 미국 남편 성이 호건입니다. 그리고 이 호건의 풀네임은 레리 호건입니다. 레리 호건은 미국 동부에 위치하고 있는 멜랜드주의 주지사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 유미 호건은 멜랜드 주지사의 영부인인 셈이죠. 한국인 1세로서 최초로 미국 주지사의 부인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왜 뉴스에 주목을 받게 되었을까요? 유미 호건 여사가 한국 정부 그리고 한국의 이 아는 분을 통해서 또 회사를 통해서 여러 통의 전화를 해서 코로나 바이러스 검진 키트 50만 개 그리고 방호복 등등을 대한항공에 실어서 볼티모어 공항에 오도록 한 그 숨은 장본인이기 때문에 미국 뉴스에서 그렇게 소개를 한 것입니다. 대단한 일을 한 셈이죠. 미국이 검진 키트, 방호복 이런 것이 모자라서 얼마나 힘들어했습니까? 그런데 이 유미 호건 여사가 그것을 해냈습니다. 한국말 잘하죠? 또 한국에 아는 분 많이 계시죠? 그래서 대한항공 화물기가요 볼티모어 공항에 도착했을 때 주지사는 말할 것도 없고 주정부의 고위 공직자들 또 멜랜드주에 계시는 많은 분들이 나와서 화물기에서 이 검진 키트 또 방호복들이 내려질 때 환영을 했다고 합니다. 레리 호건은 행운하다고 합니다. 멜랜드주에서는 공화당 후보로 주지사가 당선되기가 어렵다고 합니다. 그런데 2014년 선거에서 민주당 텃밭인 멜랜드에서 레리 호건 후보가 공화당 후보로서 당선된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역시 우리 유미 호건 여사의 아주 특별한 내조가 있었다고 합니다. 이 당시 선거에는요, 오바마 그 당시 대통령이 멜랜드주를 응원도 했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레리 호건 후보가 공화당 후보로서 당선이 됐고 또 지금 재선해서 지금 그 주지사직을 수행하고 있는데요. 유미 호건 여사에 대해서 잠시 우리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미 호건 여사는
전라남도 나주 출신입니다. 1970년대 세 딸을 데리고 싱글맘으로 미국 이민을 오셨습니다. 그리고 억척같이 일을 해서 세 딸을 훌륭히 키우셨습니다. 그리고 2000년 어느 날 아트쇼에서 레리 호건 부동산업자를 만납니다. 총각이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결혼을 합니다. 결혼하고 레리 호건은 2014년에 이제 주지사가 되는 거죠. 그리고 지금도 유타주가 아니라 메릴랜드주에서는 이 유미 호건이라고 하면은 많은 사람들이 아마 엄지손가락을 든다고 합니다. 그리고 유미 호건 여사를 통해서 메릴랜드주는 한인들의 위상이 엄청나게 높아졌다고 합니다. 한인 1세 최초로 미국 주지사의 영부인이 된 유미 호건 여사, 제가 한번 만나보고 싶어지네요. 다음 뉴스는 토요일 새벽에 웨스트 조던에서 30대 젊은 부부가 총상을 입고 쓰러진 채로 발견된 소식을 전해드렸습니다. 그리고 웨스트 조던 경찰은 유력한 용의자로서 알버트 에녹 존슨을 수배했습니다. 키는 5피트 10인치, 그리고 몸무게 210파운드. 그런데 경찰은요, 어제 이 존슨 씨의 부인을 범인 은닉, 이라 하나요? 범인을 숨겨준 혐의, 그리고 증거물을 없앤 혐의로 부인을 긴급 체포했습니다. 오늘 웨스트 조던 경찰은 기자회견을 통해서 아직도 범인을 잡기 위해서 노력은 하고 있지만 잡히지 않았는데 우리 솔트레이크 시민들, 유타 주민들의 신고를 부탁했습니다. 범행 당시 사용한 차량은 2008년도형 토요타 코롤라였습니다. 그리고 범인은 이 차량을 버리고 다른 차를 이용하고 있을 수도 있다고 합니다. 혹시 이 차량이 버려진 것을 발견한다면 신고를 받았는데요. 유타 번호판을 갖고 있습니다. 차량 번호는요, 빅토리 할 때 V 464MW라고 합니다. 혹시 단서가 될 만한 내용을 갖고 계시면 보시거나 또 갖고 계시면 802-840-4000번으로 제보를 해주시면 됩니다. 오늘 오후 1시 현재 유타주 코로나 바이러스 누적 검사자 현황은요, 72,358명입니다. 그리고 확진자는 어제보다가 83명이 증가해서 3,296명입니다. 그런데 오늘 83명이 늘어난 것은요, 어제에 비하면 절반 정도입니다. 어제 제가 발표할 때는요, 어제는 그 전날에 비해서 143명이 증가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오늘은 83명이니까 아주 기쁜 소식입니다. 입원 환자는요, 277명입니다. 그리고 사망자는 어제보다 4명이 증가해서 32명입니다. 이 4명 가운데 3명은 장기 요양시설에서 돌아가신 분이고 이미 평소에 질환이 있었다고 합니다. 해피 유타 코리아 시청자 여러분, 유타 교민 여러분, 밤이 깊었습니다. 방송이 늦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편안한 밤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한국에서 이 방송을 진행하시는 우리 고국에 계시는 시청자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여러분이 보내주신 의견과 또 성원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의 의견을 제가 하나하나 반영해서 더 좋은 방송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조금 뒤에 달라지지 않았습니까?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구호 한번 외치겠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물러가라! 해피 유타 코리아! 대한민국 만세!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내일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